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행사로 국립현대미술관 나눔미술은행 특별전시회가 앞으로 2달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데요.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나의 순간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이정록 사진작가의 연작 시리즈 나비. 한옥마을을 여행 가방에 담아놓은 차민영 작가의 북촌. 누군가를 응시하며 자신만의 자존감을 표현한 최수왕 작가의 게이즈.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특별전시 바다와 미술이 만나는 시간은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오는 9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바다와 해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25점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됩니다. 미술은행 소장품 가지고 무상으로 대여해드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좀 전시나 작품 같은 거를 많이 좀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라는 점이 돋보이는 기획입니다. 특히 여수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가 지난해 말 여수시의회 송재양 전 의원이 제안한 이후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더욱 눈길을 끕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 기획 역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분관 설립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도 굉장히 이 공간에 대한 아름다움 또 활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영원한 동시 분관 유치가 되면 되지 않을까. 현재 청주에 있는 분관 이외에 진주와 대구, 창원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분관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여수시는 당초 정기명 시장의 선거 공약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제외시키긴 했지만 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의 하나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농지법 등 3가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자경, 임차농 등이 경작하는 10년 이상 유휴농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70% 이상 동의 등 주민 참여형 사업에만 발전 허가를 내주는 것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내연 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차량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국비 등 15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남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는 영암과 목포, 해남 일원으로 다음 달 초 국무총리 주재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민생 안정에 568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 지원 대책을 보면 실제 생산비 폭등에 힘겨운 농업계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긴급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물가 민생 안정에 쓰겠다는 예산은 568억 원. 이 가운데 51%인 290억 원이 농업 분야 예산이지만 농업계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업 분야 예산 가운데 92%가 면세유 상승 금액의 50%를 10월까지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면세유 수요는 지금보다는 농사가 대규모로 시작되는 봄과 난방이 이루어지는 겨울철에 집중돼 있어 시급성이 떨어집니다. 면세유도 보전을 해야 될 측면이 있지만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이제 농자재 가격이 다 폭등을 하다 보니까 농자재에 있는 거고 가장 폭등하고 있는 게 이제 비료 가격이죠. 농민들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커지고 있는데 정작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긴급 민생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당장 한 달 뒤 시작될 밭작물 농사에 필요한 비닐, 농약 등 농자재 값이 농민들의 가을 농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늘, 양파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뭐 비료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찾겠죠.
전체적으로 한 20-30%는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농업계 긴급 대책은 직거래 장터와 판촉 기획전 등 소비 진작 행사뿐. 앞서 지난 5월까지 전라남도는 8차례의 직거래 장터를 열어 쌀뿐만 아니라 김치, 버섯, 고구마, 굴비 등 특산품을 팔아 5억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 차례 평균 6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꼴이어서 전라남도가 말하는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귀촌 가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에서 농업을 해보겠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귀촌인들은 기대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장성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노동영 씨는 귀농 7년차 농부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귀농인 김옥성 씨는 부부가 함께 친환경으로 포도를 키우며 농촌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연고가 없었지만 귀농 정책이나 예비 귀농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끌려 장성 군민이 됐습니다. 좀 조기 퇴직을 일부러 했죠. 또 이제 대학 사정도 있고. 그래서 조기 퇴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시골 태생이라 본래 그래 시골 가서 뼈를 묻자 이제 그 생각으로 좀 여기저기 좀 알아봤었죠. 어렵지 않았나. 여기가 본거지가 아니고 뭐 가족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완전히 외지인으로 들어오니까. 두 사람처럼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 전남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매년 4만 명 안팎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까지 불리는 전남으로선 인구 순유출 규모를 줄여주고 고령화도 낮춰주는 귀농 귀촌인들이 크게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전남이 귀농이나 기후지로서는 인기가 높지만 농업이나 어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은 채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나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좇아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귀촌인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의 귀농 귀여 가구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귀촌 가구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노력과 함께 각 시군별로 보다 내실 있는 귀농 귀촌 관련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순천에서 높은 이율이나 수익률을 미끼로 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연루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옷집과 카페 등이 밀집해 있는 순천의 한 상가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달 중순. 이후 대규모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에 5% 이상의 높은 수익이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A씨에게 돈을 건넸는데 A씨가 숨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일부 투자자는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도 잘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 전부 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너무 무서워하죠. 숨진 A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B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받아갔지만 A씨가 숨진 뒤에는 자신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A씨나 B씨가 실제로 사기 행각을 주도한 것인지 이들 역시 금융사기에 얽히게 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투자자들 가운데는 지인이나 가족까지 끌어들인 경우도 적지 않아 총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도 동생, 누나 뭐 이렇게 막 끌어들였을 거 아니에요. 사기라는 것은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고소장이 제출된 B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 등의 사망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 뒤 금융사기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제 하루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수가 284명, 순천 291명, 광양 152명, 고흥 48명, 전체 7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그제 하루 동안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남 전체 확진자 수의 4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 서남사 야생차 체험관을 둘러싼 조계종과 순천시 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조계종 서남사가 사찰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조계종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조계종 측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순천시가 서남사 부지에 야생차 체험관을 지었다며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서남사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모 씨가 오늘 1심 선고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모 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검찰은 모 씨가 당시 흉기를 수건에 두른 뒤 공격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일대를 돌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광양의 한 마을 도로 앞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유가족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양시 진월면 교차로 교통 사망 사고 유가족들은 지난 13일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한 진월면 장제마을 앞 교차로의 경우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인데다 상습적인 과속과 신호 위반 차량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아오던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전남경찰청과 광양시가 예산 타령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며 다시는 끔찍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지점에 대한 제한 속도 하향과 신호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어제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어제 제311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2022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 계획과 함께 제2회 추경 때보다 843억 원이 증액된 1조 3,49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등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비 532억 원을 비롯해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금 267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20여 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가 오는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올여름 휴가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휴가 시기는 7월 30일에서 8월 5일 사이가 17%로 가장 많았고 8월 20일 이후는 15%, 7월 23일에서 29일이 13%로 뒤를 이었습니다.